사라는 어느 날 밤 외출을 하면서 에이미가 소파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에이미는 없었어요. 하지만 휴대폰은 소파에 있었고 마지막으로 통화한 번호는 6-444-5533이었어요. 사라는 에이미 실종의 배우가 될 수 있는 세 사람을 의심했습니다. 에이미의 사촌 티나, 이웃인 마이크, 에이미 동생 루크. 경찰이 출동해서 전화번호를 분석한 뒤 누가 범인인지를 알아냈어요. 문제 해결할 시간을 7초 드릴게요. 마이크였어요. 에이미는 T9 키보드를 사용했어요. 즉, 문자로 전원하려면 각 숫자를 몇 번 눌러야 했죠. 숫자는 마이크라는 단어를 만듭니다. 비가 오는 일요일 아침이었고 왕자의 가사 도우미였던 제이는 청소를 하기 위해 왕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왕자가 거기 없다는 것을 알게 됐죠. 방 안에는 일어났던 일에 대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바닥에 깨진 꽃병, 엎어진 물잔, 덕트 테이프가 있었어요. 제이는 즉시 경찰에 전화를 했고 경찰은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는 왕자와 쇼핑 가려고 차를 닦고 있었다고 했어요. 제이는 방에 들어오자마자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죠. 정원사는 방 안엔 들어가지도 않았고 정원에서 화초에 물을 주고 있었다고 했어요. 경찰이 범인을 알아내는 것을 도와줄 수 있나요? 범인은 정원사였어요. 비가 오고 있어서 식물에게 물을 줄 필요가 없었거든요. 한 사업가가 공항에서 보안검사를 받으려다 누군가가 자신의 짐을 가져간 것을 알게 됐습니다. 공항 경찰은 3명의 용의자를 신문했어요. 리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 남의 오래된 갈색 가방을 훔칠 이유가 없어요. 저도 있거든요. 마이크는 자신은 가볍게 여행하는 거여서 짐이 없다고 말했어요. 배낭에 모든 걸 넣어놨다고요. 롭은 팔이 부러지고 발목을 삔 상태라 뭘 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경찰은 즉시 누가 그랬는지 알 수 있었죠. 여러분도 눈치채셨나요? 리사였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가방이 갈색이라고 알려주지 않았어요. 어느 날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게 하려고 했지만 학생들은 모두 시험을 거부했습니다. 선생님은 시험을 거부한 것에 대해 오직 한 학생만 벌을 줄 수 있었어요. 학생들은 서로의 이름을 알고 있었죠. 만약 자신이 벌을 받게 될 거라는 걸 알게 된다면 학생들은 시험을 보는 것에 동의할 겁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모든 학생들을 참여하게 했을까요? 선생님은 이름이 알파벳 순서로 제일 먼저인 학생에게 벌을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은 시험에 빠지지 않겠죠? 알파벳 순서로 다음인 학생도 빠지지 않을 거고요. 그런 식으로 모든 학생들이 시험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는 종업원을 불러 커피를 다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새 커피를 받고 한 모금 마시자마자 브랜드는 굉장히 화가 났어요. 브랜드는 애초에 먹었던 것과 같은 커피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어떻게 똑같은 커피라는 걸 알았을까요? 이건 커피 전문가가 아니어도 맞출 수 있어요. 두 번째 커피 맛이 달았거든요. 브랜드는 앞서 파리를 찾기 전에 그의 첫 번째 커피에 설탕을 넣었었거든요. 당신은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고 가정해봅시다. 어느 날 당신은 친구들과 동물을 보러 사파리에 가게 됩니다. 친구 중 하나가 코뿔소를 가리키며 코끼리라고 말합니다. 다른 친구는 하마를 가리키며 그게 코끼리라고 주장해요. 누구를 믿을 것이며 이유는 뭔가요? 이 문제는 여러분이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고 가정하는 거지 하마랑 코뿔소가 뭔지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친구 둘 다 믿지 않을 거란 뜻이죠. 이렇게나 거짓말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스탠은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을 만났어요. 스탠은 그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지만 그의 외모에 대한 묘사는 전혀 언급된 적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탠은 이 남자가 누구인지 바로 알아차렸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비슷하게 생긴 경우가 있죠. 스탠이 만난 남자는 그의 친구의 쌍둥이 형이었어요. 존의 아버지는 아들이 셋 있습니다. 조용하고 똑똑한 학생인 잭이 있고요. 유명한 운동선수인 제이슨이 있습니다. 그럼 셋째 아들은 누구죠? 존이에요. 존의 아버지에게 3명의 아들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잭, 제이슨, 그리고 존. 마당에 물통이 있어요. 여러분은 속을 들여다보고 물이 반 이상이라고 말하지만 친구는 반이 안 된다고 우깁니다. 측정 도구를 사용하거나 통에서 물을 빼지 않고 누가 옳은지 알아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물이 통 위 가장자리까지 올라오도록 통을 기울입니다. 바닥이 보이면 통이 절반도 차지 않은 거예요. 바닥이 여전히 물로 덮여 있다면 물은 반 이상입니다. 데이빗은 정글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방황 끝에 정오쯤에는 길이 3개로 갈라진 오솔길에 다다랐습니다. 첫 번째 길은 펄펄 끓는 용암이 넘치는 활화산으로 통합니다. 두 번째 길은 독이 있는 박쥐들이 우글거리는 벌판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길은 주변의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늪에서 이어집니다. 그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데이빗은 두 번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박쥐는 대부분 밤에만 활동하며 인간은 거의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작은 무인도에 표류했습니다. 라디오, 휴대폰, 어떤 통신수단도 없습니다. 섬에는 연기 신호를 보낼 나무도 없습니다. 섬에서의 둘째 날 헬리콥터가 하늘에서 빙글빙글 돌며 여러분을 찾는 것이 보입니다. 조종사가 여러분을 발견하기에는 헬기가 너무 높아요. 어떻게 하면 그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까요? 돌을 주어 모래 위에 SOS라고 씁니다. 한 남성이 자가용을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운전을 한 후 그는 피곤해집니다. 날도 어두워졌어요. 모텔 간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운전자가 그곳에 도착하니 3개의 문이 있습니다. 나무로 된 문, 은으로 된 문, 그리고 금으로 된 문. 어느 문을 먼저 열어야 할까요? 물론 차문입니다. 루카스는 파리에 살지만 에펠탑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는 에펠탑이 보이지 않는 유일한 곳에서 저녁을 먹었죠. 이곳은 어디일까요? 루카스는 항상 에펠탑 밑에 있는 카페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달걀을 30m 아래로 떨어뜨려야 하는데 깨지게 해서는 안 돼요. 달걀에 낙하를 늦출 수도 착지를 완화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달걀을 30m 이상의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처음에 30m까지는 깨지지 않아요. 숲속 덤불을 헤치며 가다가 새끼곰 2마리와 마주칩니다. 아, 귀엽죠. 호주머니에 그래놀라바가 있는 게 생각나네요. 어떻게 할 건가요? 새끼곰들에게 그래놀라를 주고 같이 놀아요. 침착하게 천천히, 하지만 즉시 도망쳐요. 침착하게 도망가라고요? 곰들에게서 최대한 빨리 도망치고 있거든요. 빨리 결정하세요. 7초 안에 결정하세요. 거기서 천천히, 그러나 침착하게 빠져나오세요. 새끼곰들과 마주쳤다면 아마 엄마 곰도 근처에 있을 겁니다. 만약 뛴다면 엄마 곰의 주의를 끌게 될 거고, 당신에게 나쁜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엄마 곰은 새끼 곰을 보호하려고 할 거예요. 이젠 완전히 어두워졌고 잠을 좀 자야겠어요. 갑자기 누군가가 당신의 이름을 불러요. 너무 놀란 당신은 이곳에서 도망쳤어요. 앞에 길이 3개 있네요. 첫 번째 길은 뜨거운 석탄으로 덮여 있습니다. 두 번째 길은 녹슨 못이 흩뿌려져 있네요. 세 번째 길에는 깨진 유리 조각들이 놓여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알아요. 현실적인 길에서 약간 벗어나지만 일단 장단을 맞춰주세요. 점수를 딸 수 있잖아요. 뜨거운 석탄기를 고르세요. 뛰면 석탄 위에 오래 머물지 않을 테니까요. 강을 따라 걸어가다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 아야! 독사가 다리를 물었어요.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어떤 걸 할 건가요? 입으로 독을 빨아내요. 독이 퍼지지 않게 다리 주위에 지혈대를 묶어요. 침착하게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해 다리에 느슨한 부목을 대세요. 눈앞이 흐려지고 있어요. 빨리, 5초밖에 없어요. 절대로 입을 갖다 대지 마세요. 그리고 뱀에게 물렸을 때 절대 지혈대를 쓰지 마세요. 물린 다리를 움직이지 말고 심장보다 낮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 주위가 부풀어 오르기 전에 그쪽에 있는 옷을 제거해주세요. 올리버는 요트를 타고 있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배가 바다 한가운데 가라앉았습니다. 몇 시간 동안 수영을 한 후 올리버는 무인도에서 깨어났어요. 주위를 둘러보다가 두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인도가 아니네요. 두 남자는 올리버를 섬에 있는 동굴에 가두려고 했어요. 올리버는 그 대신 마지막 소원을 들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을 말하자 그들은 올리버를 자유롭게 풀어줬어요. 그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좋아요. 하지만 가장 똑똑한 사람이 저를 가두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수지와 제이슨은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수지는 출장을 갔어요. 이틀 동안 집을 비워야 했죠. 수지가 돌아오자 제이슨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를 껴안은 여자는 그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수지는 항상 결혼 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반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반지를 꼈던 자국도 없었어요. 아니면 정말 수지였는데 결혼 반지를 팔아서 코 성형 수술을 받고 돌아온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설 탐정 KT는 프랑스의 한 스키장에서 휴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로비에서 기다리는 동안 호텔 매니저는 통역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중요한 서류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면서요. 그는 여러 언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을 원했어요. KT는 채용 과정을 돕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마야는 독일에 거주하고 있으며 독일어를 할 줄 안다고 했어요. 롭은 한때 싱가포르에 살았고 중국어에 능통하다고 말했습니다. 존은 브라질에서 10년을 살았고 브라질어를 한다고 했어요. KT는 즉시 지원자 중 한 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매니저에게 말했습니다. 누군지 알아낼 수 있나요? 존입니다. 브라질에서는 포르투갈어를 사용합니다. 축구 얘기를 할 때도 말이죠. 리사는 록밴드에서 성공적인 기타 연주자였어요. 금요일에 밴드는 세 번째 큰 공연을 열었는데 밴드는 리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사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마침내 누군가 나타났는데 그건 리사가 아니라 쌍둥이 사라였어요. 사라는 리사를 지하실에 가두고 옷과 기타를 챙겨들고 자기가 밴드 멤버인 척을 하려고 했죠. 하지만 밴드는 사라를 보자마자 리사가 아니라는 것을 즉시 알아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기타를 치려면 손톱이 짧아야 합니다. 사라는 손톱이 길었어요. 하지만 사라는 그것까지 신경 쓰진 못했죠. 안나는 감기에 걸려서 3일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녀의 엄마가 그녀를 방문했어요. 방 안으로 들어갔지만 안나는 없었습니다. 안나의 엄마는 당장 경찰에 신고했고 3명의 주요 용의자를 확보했어요. 크리스, 제나, 마크를요. 이들은 안나의 룸메이트였는데 집에 없었고 밤새 외출했었다고 해요. 형사들은 이 사람들의 차를 확인하자마자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여러분도 알아낼 수 있나요? 7초 드릴게요. 크리스였어요. 크리스의 차는 벽 쪽으로 바짝 붙어 주차돼 있었고 바로 그 옆에 안나의 차가 주차돼 있었죠. 안나가 3일 동안 집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크리스도 집 밖을 나가지 못했단 뜻이 돼요. 토요일 아침 경찰은 누군가가 은행 금고에 있던 보석들을 모두 갖고 갔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을 맡은 디아즈 경관은 은행에 들어가자마자 보안 카메라 확인을 요청했어요. 우연히도 카메라는 작동하지 않았고 그녀는 이게 내부자의 소행이란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보안 요원, 출납원, 그리고 애널리스트에게 가서 그들의 사무실 서랍을 열어달라고 했어요. 보안 요원인 톰은 방문객들이 들어가도록 해주는 금고 열쇠를 갖고 있었어요. 출납원인 마크에게는 돈을 만질 때 쓰는 장갑 한 켤레가 있었죠. 애널리스트 팀의 서랍에는 금고를 열 수 있는 마스터 키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 안에 있는 서류들이 필요했거든요. 경찰관은 즉시 누가 그랬는지 알아냈습니다. 여러분도 알아낼 수 있나요? 범인은 애널리스트예요. 금고는 문서가 아니라 보석으로 가득했죠. 고용된 사설 탐정인 잭은 동네 커피숍에서 가난한 척하면서 공짜 물건을 받으려는 사람을 찾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액세서리도 비슷하게 하고 있고 알아내기가 어렵네요.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나요? 회색 옷을 입은 여자예요. 그녀 손에는 차열쇠가 있죠. 일요일 호텔 주인인 마크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그의 호텔 주방장이 자신을 독살하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밤 주방장은 그에게 신선한 아보카도를 주며 먹으라고 권했고 마크는 한 입 먹자마자 기절했어요. 경찰은 현장을 조사하기 위해 달려왔고 주방장은 모든 걸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바닥에서 아보카도를 발견했고 주인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았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보카도는 신선했습니다. 어젯밤에 한 입 먹었다면 지금쯤 갈색이 되어야 했을 텐데 말이죠. 제임스는 직장에 있을 때 복권에 당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계사에게 가장 친한 친구 잭에게 절반을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회계사를 속이고 돈을 받기 위해 자기가 잭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진짜 가장 친한 친구인지 알아낼 수 있나요? 7초의 시간을 드립니다. 제임스와 같은 팔찌를 차고 있는 사람입니다. 에이미와 크리스에게는 노아라는 아들이 있어요. 토요일에 그들은 저녁을 먹으러 나갔고 노아를 집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소녀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놀란 부모는 경찰을 불렀습니다. 형사는 집안에 있던 사람들을 신문했어요. 베이비시터는 다음날 필요한 노아의 책가방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가정부는 하루 종일 화장실 청소를 했다고 했어요. 주방장은 다음 날을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했어요. 경찰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즉각 알아냈어요. 여러분도 알아낼 수 있나요? 베이비시터였어요.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일요일에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아요. 롭은 자신의 차고에서 정비사로 일합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필요한 물건을 사러 나갔어요. 그가 돌아왔을 때 누군가가 그의 사무실에 침입했었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침입자는 모든 것을 예전처럼 되돌리려고 했지만 작은 디테일 하나를 놓치고 말았어요. 찾을 수 있나요? 롭의 커피잔에 립스틱 자국이 있고 그의 의자가 내려져 있습니다. 에이미는 243억 원의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돈을 수령한 날 밤 그녀는 가장 비싼 호텔에 머물면서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녀의 삶과 어린 시절 이후 자기 동생을 못 만나게 된 사연에 대한 거였죠. 다음 날 여자 3명이 나타나 자기가 동생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너무 비슷하게 생겼는데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맨 오른쪽 여자입니다.
그녀의 뺨에는 에이미 뺨에 있는 것과 같은 점이 있고 알파벳 A와 두 소녀가 손을 잡고 있는 문신이 있죠. 어느 날 자수정 보석 가게 주인이 경찰을 불렀습니다. 누가 자신의 값비싼 다이아몬드를 모두 가져갔다고 신고했죠. 형사들은 요즘 마을에 누군가가 계속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현행범으로 잡고 싶어 합니다. 지금까지 보석을 도난당한 가게는 알바로, 안토니오, 아쿠아림, 자수정입니다. 마을에는 보석점이 5개 더 있습니다. 다음엔 누가 범행 대상이 될까요? 아트 보석이죠. 모든 범행 대상 매장은 A로 시작합니다. 초고층 건물 옥상에 새로운 식당이 오픈되었습니다. 음식 평론가 제이크는 음식을 맛보고 피드백을 주기 위해 이곳에 왔죠. 그런데 갑자기 심한 폭풍이 몰아쳤고 제이크는 안내방송을 듣게 됩니다. 모두 건물 밖으로 빨리 대피하세요. 실내로 뛰어가니 3개의 엘리베이터가 있네요.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첫 번째 엘리베이터에는 수십 마리의 독사들이 온 바닥에 미끄러지며 기어다니고 있어요. 두 번째 엘리베이터에는 문틈으로 제이크의 냄새를 맡은 화난 사자들이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세 번째 엘리베이터에는 배고픈 상어 2마리와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건물 관리소에 전화해서 대체 누가 뱀, 사자, 상어를 엘리베이터에 풀어놨는지 알아보고 싶지만 일단 먼저 탈출부터 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최선의 선택일까요? 7초 드립니다. 세 번째 엘리베이터입니다. 문이 열리면 상어들과 함께 물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제이크는 탈출할 수 있죠. 윌은 철로 위를 걷고 있다가 기차가 자신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걸 보자마자 살기 위해서 기차로 달려들었죠. 왜 그랬을까요? 조 씨는 터널 안에 있었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들어오고 있는 기차를 향해 달려서 터널 밖으로 나가서 옆으로 뛰어내리는 거였죠. 교훈이 하나 있네요. 절대 철로 위를 걸어 다니지 마세요. 한 유명한 미술관에서 새로운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전시회가 끝날 무렵 갤러리 주인은 가장 비싼 꽃그림 4점을 도난당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경찰은 조사를 하기 위해 나타났고 이제 잠시만요. 3명의 용의자가 있습니다. 화가인 제나는 그림을 그리려고 스튜디오로 갔다고 합니다. 경비원인 밥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뿐 꽃그림이 사라진 줄 전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요리사인 루이스는 경찰이 나타나기 전까지 강도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도둑일까요? 경비원이 범인이죠. 밖에 서 있었다면 어떤 그림을 도난당했는지 몰랐을 테니까요. 이런 밥. 여러분은 학생이고 오늘 중요한 철학 시험이 있어요. 스트레스가 엄청나죠. 다른 친구들처럼 여러분도 이번 학기에 수업을 많이 빠져서 배운 것이 별로 없어요. 시험장에 도착하자 선생님이 교실 중앙에 의자를 놓고 이 수업을 제대로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누구나 시험을 통과할 공평한 기회가 있다. 이 의자 보이지? 이 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적어봐. 나를 납득시키는 사람은 시험에 통과한다. 선생님이 첫 번째 문제에 등장한 섬뜩한 목소리처럼 들린다는 사실은 잠시 잊고 이 시험을 통과하려면 뭐라고 적어야 할까요? 정답은 무슨 의자요? 입니다. 메리는 거대한 깊은 호수 한가운데 있는 한 섬에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수영을 할 줄 모르고 배가 없어요. 가장 가까운 마을은 그곳에서 8km 떨어진 호숫가에 있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각각 길이가 0.6m인 3개의 밧줄 뿐입니다. 3시간 후 메리는 마을에 도착합니다. 그녀는 어떻게 그 섬에서 탈출했을까요? 겨울이어서 호수가 꽁꽁 얼어붙었어요. 메리는 얼음 위를 걸어서 호수를 그냥 건넜습니다.
심한 폭설이 그친 뒤 다니엘은 밖으로 나가 자기 집 마당에 이웃집보다 2배나 많은 눈이 내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전혀 놀란 기색이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7초 안에 눈 속의 진실을 파헤쳐 보세요. 전혀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마당이 이웃집 마당보다 2배 더 크거든요.